불렀던 시어도 루즈벨트가 자주 불렀다는 미국이 민요이자 자장가인 언덕 위의 집은 미국을 성서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비유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 자체는 에덴 동산이 언덕 위의 집을 본떠 만들어진 것이며 미국의 헌법은 성서에 비유될 수 있다. 십자가와 같은 종교적 상징물들은 국기나 국장과 같은 국가적 상징물로 표현되면서 종교적 의미에서 국가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부활절은 수수감사절로 표현됐다. 기도, 주기도문, 찬송가, 설교 등 종교의식은 미국이 기념일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 국가 제창, 연설 등으로 재현되었다. 이런 기독교적 삶의 방식이 미국인의 삶의 방식에 투영된 것이다. 네. 자, 미국 역사상 루즈벨트 등이 두 명이에요. 1900년에 했던 시어도 루즈벨트가 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930년대에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어요. 자, 이 시어도 루즈벨트가 미국을 제국주의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바로 이 사람이 파나마 운하를 건설했어요. 그 전까지 파나마 운하를 건설해서 미국이 동서를 연결시켜야 된다. 생각해보세요. 미국에서 태평양에서, 미국 지도 봐봐요. 미국에서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를 간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가야 돼요? 저 북쪽으로 가면은 저 북극 대륙에 막혀서 못 가죠. 배로 가려면. 그래서 이 뉴욕에서 캘리포니아 남쪽으로 간다면 저기 칠레, 남극 대륙인데 그 칠레까지 가서 돌아가야 돼요. 엄청나게 도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중남미 파나마 운하, 그죠? 이 파나마 운하가 좁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가면 이 캘리포니아하고 뉴욕, 미국의 그 동부와 서부,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데 획기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다 이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성공하지 못했는데, 바로 시어도 루즈벨트가 이 파나마 운하를 건설합니다. 미국이 이 파나마 운하를 건설을 해주고 그 다음에 파나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아까 말한 것처럼 독립시키고 독립되니까 파나마를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미국의 식민지에서 해방돼주는 조건으로 파나마 운하에 대한 운항권을 가져가고, 나중에는 이제 더 지나서 파나마에서 파나마 나라가 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것을 국유화를 하죠. 이런 식으로 된 거고. 그래서 이 트럼프 말이, 우리 미국 사람이 거기 가서 이렇게 목숨 바쳐서 지은 파나마 운하를 중국과 러시아가 지배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파나마 운하를 다시 가져야 된다. 이런, 바로 그 파나마 운하를 시어도 루즈벨트가 건설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어도 루즈벨트는 해군 화이트 함대라 그래요. 화이트 함대. 1900년도까지는 그 미국의 해군이 영국이나 스페인에게 뒤졌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시어도가 이 엄청난 그 함대, 해군을 갖다가 만들면서 말은 멋있게 해요. 이거를 세계의 미국의 평화 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 그래서 배를 전부 다 하얀색으로 칠한 다음에 유럽 태평양을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이게 화이트 함대예요. 그래서 이 화이트 함대로 미국이 엄청난 이 해군 군사력을 하게 되죠. 트럼프가 뭐 한다 그랬어요? 저기 황금 함대를 만든다 그랬죠? 골든 플릿. 이거 흉내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한 게 시어도를 많이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도의 화이트 함대하고 유사한 거를 이 황금 함대를 만들어서 미국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다 다니겠다는 거고, 재래식
그 배는 미국이 만들기 지금 어려우니까 한국과 조선업을 협력을 해서 저기 골든 플릿을 만드는데 바로 그게 바로 이제 시어도예요. 그래서 시어도르가 바로 미국의 제국지 전쟁을 했고 바로 중요한 건 스페인 전쟁이죠. 이 스페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스페인 전쟁. 그래서 제국지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가 이제 루즈벨트가 했던 게 바로 언덕 위의 집이라는 노래라는 거죠. 여기 언덕은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에 따르면 자, 미국이라는 국가는 에덴 동산이고, 그죠? 에덴 동산이고, 그리고 미국의 헌법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서이고, 그죠? 이런 거죠. 그리고 찬송가는 애국가이고, 주기도문은 국기에 대한 맹세고, 이렇게 기독교식 문화를 국가 시스템화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사회적 종교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하는 예배는 연설이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이 미국의 삶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교적 방식으로 사회를 단결시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종교를 이 사회적 종교예요. 사회적 종교. 사회적 종교. 그러니까 뭐 예수님, 하나님, 부처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사회 질서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소예요. 루소. 사회 종교. 루소의 논리는 이거예요. 인간을 이렇게 좋게 설득해가지고, 법도 지키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이렇게 설득을 해서는 인간들이 아직은 무식해서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너 잘못하면은 지옥에 가고, 잘하면 천국에 가. 그래서 이 종교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민들을 계몽을 시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나 뭐 부처님 같은 그러한 신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의 국가를 종교적 방식으로 구성해야 돼. 종교적 방식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뭘 믿냐? 그러면은 이성, 자유, 평등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성, 자유, 평등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성을 믿고 자유를 믿고 평등을 믿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이성과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의 그 이념을 이제 루소가 했는데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유의 여신상이잖아요.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 이게 무슨 뜻인 거야, 자유의 여신상이? 여기에 자유 여신은 무슨 인간을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유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식해서, 야, 자유와 이성을 믿어라 하면 그게 뭔데?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자유와 이성을 하나의 인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상징하는 신, 이성을 상징하는 신, 이게 바로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을 100주년인가 얼마인가 기념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미국한테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 여신상이고. 그래서 이 루소의 이거를 받아들인 게 누구냐면은 로베스피에르. 프랑스 대혁명 때 로베스피에르가 프랑스 대혁명의 지배자잖아요. 이 로베스피에르가 이 카톨릭을 폐지하고 이성 종교를 만들어요. 이성 종교. 그래서 너무 어렵잖아, 이성 종교가. 그래서 이성의 여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자 신 동상을 만든다면 이게 이성의 신이다. 얘를 섬겨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존재의 신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때는 이 카톨릭을 폐지하는 대신에 매년 이성의 신을 숭배하는 축제, 우리로 치면 제사죠.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 거냐면
그 종교적 방식으로 사회를 통제하거나 사회를 단결하는 게 되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방식을 바로 이제 미국을 단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너 기독교 안 믿어도 돼. 하나님 안 믿어도 돼. 그렇지만 그 기독교적인 방식,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그 찬송가라든가 뭐 이 주기도문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종교의 방식에서 따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성 종교, 사회적 종교라는 거예요. 바로 이걸 통해서 미국의 이 민족주의가 자리 잡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양수정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잠깐만요. 네. 네. 예. 오케이. 기독교의 상징이나 역사적 사건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헌신을 유발하듯이 미국의 상징이나 역사적 사건들은 국가에 대한 경외와 헌신을 유발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식민지 개척사 중에서 건국의 기원으로 미화된 것은 필그림 파더스이다. 미국식 건국 신화에 따르면 필그림 파더스는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우유와 꿀이 흐르는 제2의 에덴 동산을 찾아 언덕 위의 지상낙원, 즉 제2의 예루살렘을 건설하였다. 이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와 평등, 민주와 정의가 넘치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메이플라워의 맹세를 하였고 그 결과 자율적인 합의에 기초한 자치와 연방의 공화국을 사실상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이러한 미국은 개신교의 나라, 앵글로 섹슨족의 나라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의 나라였다. 따라서 미국 건국 사상의 근처에는 기독교의 우월주의, 즉 미국 예외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처럼 기독교는 미국의 건국 이념뿐만 아니라 국가 체계와 민족주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예. 그래서 종교에는 신화가 있죠. 종교에는 신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종교에는 성인이 있죠. 성인. 바로 국가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건국 신화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국가도 성인에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목숨을 바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종교에서 성인을 섬기듯이 국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섬기는. 그래서 미국의 건국 신화죠. 미국의 건국 신화는 지난번에 말했죠. 메이플라워, 필그림 파더스. 필그림 파더스는 순례자라는 뜻이에요. 필그림은 순례자예요. 파더스. 순례하는 아버지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영국의 청교도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와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지난번에 다 했죠. 원래 미국을 최초로 한 건국의 아버지는 원래 탐험가. 그죠? 그 다음에 원거리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려는 투기꾼. 그죠?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범죄인. 그 다음에 유럽에서 더 이상 살기 어려운 빈민. 그죠? 이런 사람들이 초기했다는 거예요. 맨 초기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이 청교도들이 온 건데 미국에서는 이제 이걸 다 지우는 거죠. 앞에 나온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지우고 바로 이제 청교도도 하고, 그 다음에 청교도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인디언이 원래 살기 좋은 해안가에 살았다 그랬죠. 해안가. 강의 하류에 살았는데, 이러한 청교도라든가 미국의 이민자들이 살기 좋은 이 해안가나 강에 오면서 인디언들을 다 쫓아냈다 그랬죠. 전쟁을 통해서 죽이든지 쫓아내서 인디언들이 내륙으로 가고, 또 내륙에서도 살기 좋은 초원지대에서 황무지로 가고, 그래서
우리 서부 영화 보면 인디언들이 황무지에 살잖아요. 서부에. 원래 거기 안 살았다는 거야. 원래는 살기 좋은 해안가, 강에 살았고, 그다가 조금 쫓겨나서 초원에, 그죠? 버팔로가 많은 초원에 살다가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황무지로 가고, 맨 나중에 쫓겨나는 게 인디언 보호구역이죠. 그 인디언 보호구역, 영화에 나온 인디언 보호구역 봐봐요. 완전히 황무지 중에 그런 황무지가 없어요. 어릴 때 모를 때는, 인디언이 거기서, 인디언의 고향이 거긴가 보다. 그런 척박한 인디언이, 원래 고향,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살기 좋은 곳에 다 쫓겨났어. 이런 것들을 다 감추기 위해서, 바로 이 청교도, 이 필그림 파더스의 메이플라워 신화, 이 건국 신화라는 거죠. 이 건국 신화로 색칠한 겁니다. 호주 같은 데는 더 심해요. 호주, 뉴질랜드는 더 심해. 여기는 아예 이 죄수들을 대규모로 이주시킨대요. 죄수 이주. 미국에서도 초기에 죄수들을 대규모 이주시킨 주가 조지아주예요. 조지아주가 미국 주 중에서 영국의 죄수들을 대규모로 이주시킨 데가 조지아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식민지에는 지난번에 마침 세 가지라 그랬죠. 왕이 직접 통치하는 곳, 그 다음에 귀족이죠. 귀족이 통치하는 곳, 그 다음에 민간 회사한테 판 곳, 그죠? 바로 청교도는 어디서 왔어요? 바로 이 민간 회사한테 판 곳, 그죠? 민간 특허 회사죠. 민간 특허 회사한테 땅을 산 거예요. 땅을 사서 이주한, 이게 청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초창기의 미국 역사 중에 청교도는 하나의 일부분에 불과한데 그 일부분을 마치 미국 전체의 역사인 것처럼 바로 미국 신화죠. 그래서 이 미국 신화로 미국의 역사를 이렇게 이제 이 도배를 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 그냥 이스라엘 애들처럼 미국은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국은 다르다. 미국 예외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다르다라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 하나만 읽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우리 오준우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미국식 민족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이론이 종교적 시민사회 혹은 시민종교이다. 시민종교란 국가의 탄생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면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 시민들을 동원하는 신념체계와 상징 및 제도를 말한다. 국가는 시민종교를 통해 공동의 가치를 학습시키고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분열된 시민사회를 통합할 수 있다. 시민종교는 세속화된 종교이므로 내세에 대한 묘사나 신의 강림이나 체험 같은 종교의 신비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시민종교의 관점에서 민족주의란 그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하나의 집단에 속한다고 이식하고 있는 것이며 그 구성원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공적인 상징과 공유하는 역사적 경험에 신앙과 비슷한 절대적 감정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때 국가는 이성화된 신의 정의를 전파하는 공동체로서 역사 속에서 상징적인 사건들을 겪으며 개인들이 공감대를 형성시켜 집단적 정체성을 강화한다. 네. 그냥 간단히 말하면 현대의 토테미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대의 토테미즘. 우리 중국의 한민족 말고 우리 한민족은 곰민족이야, 곰의 후손이야,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곰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연결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시민종교라는 거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묶어내는 건데, 특히 이게 우리 같은 단일민족에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오래된 관행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근데 시민종교가 어디서 필요하냐면은, 이질적인 사회를 통합시킬 때, 바로
이 시민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기독교가 미국에서 이 기독교가 미국에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 않대요.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많지 않대. 전체적으로 치면은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없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안 다녀도 바로 기독교식 이 사회 질서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시민 종교라는 거. 이걸 이제 루소가 말한 거예요. 루소가 이런 시민 종교를 말했다는 거고. 바로 이제 국가와 사회적 통합, 총칼로 통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뢰, 믿음, 정서적으로 통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 믿음, 정서. 우리는 곰, 그죠? 곰에 관한 신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은 바로 이 필그림 파더스, 필그림 파더스라는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역사를 통해서 통합시키는데 미국이라면 제일 중요한 역사가 독립전쟁이겠죠. 그 다음에 남북전쟁,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백인이 아니라 뭐 흑인이 됐든 간에 아니면 황인종이 됐든 간에 이러한 그 미국식 상징과 미국식 그 역사적 사건 이걸 겪으면서 거기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집단적 정체성을 강화. 이게 미국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인종이 됐든 백인이 됐든 흑인이 됐든 간에 심지어 이슬람이 됐든 간에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 집단적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이제 다른 종교, 기독교가 아닌 불교나 이슬람교, 특히 이제 이슬람교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바로 이슬람 교도들을 어떻게 미국의 정체성에 동화시키는지 이런 방법이나 이슬람의 미국화예요. 이슬람 종교를 포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슬람교를 미국화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집단적 정체성을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자, 우리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질문이나 의견 한 분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면서 요즘 전 우리 오진우 동지가 평상시에 의견이나 질문이 많아요. 오진우 동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질문도 좋고. 몇 개 있습니다. 예. 하나는 제가 베네수엘라 이거 헬조선 변혁위원회에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 하다 보니까 예. 그게 베네수엘라 무슨 혁명이라 그러죠? 남미의 혁명을 볼리바르? 핑크 타이드 할 때 타이드. 예. 베네수엘라 혁명을 할 때 이 볼리바르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명도 볼리바르 공화국이라고 바꾸고 예. 그렇다고. 하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트럼프 정책에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스라엘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데 예.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퍼스트인 것 같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익에 반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돕는 이런 걸 보면은 이스라엘 그림자 정부 같은 게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이 그렇게 자기 제국주의 정책이 없고 만만한 남한테 휘둘리는 나라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건 이스라엘에 휘둘린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 기독교와 유대교는 적대 관계예요. 아주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이슬람과 싸우면서 동맹 관계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슬람으로부터 그 유대교를 보호하는 게 커다란 보면 기적.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한 거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미국의 엄청난 세력이죠. 뭐 재정 이런 거, 그거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일단은 그거는 그 정도만 하고. 자, 다른 분. 자, 윤정욱 동지나 뭐 이창호 동지. 근데 이게 예, 식민지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 메커니즘은 이제 알겠는데, 예, 그렇다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존에 스페인이나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보다도 예, 오히려 미국으로 식민지 예,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예, 뭐 자치권이 주어지고 예, 그러면서 더 좋아진 건가요? 아니면 예, 오히려 기존에 있는, 만약에 스페인이나 영국, 그리고 예, 예, 그 다른 여타 뭐 프랑스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예, 이런 데가 식민지를 하고 예, 있었으면 훨씬 더 예, 유리했었던 건지 그게 좀 예. 궁금해지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얘기하면은 영국, 프랑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나 경제가 발전돼 있잖아요. 영국은 입헌 민주정을 되게 빨리 받아들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냐 영국의 식민지에 따라서 그 차이가 많이 달라지겠죠. 근데 그걸 일조로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 그 식민지 중에 이런 게 있어. 어떤 식민지가 있냐면 본국민이 이주한 식민지. 미국 식민지죠. 미국이죠. 그렇잖아요. 이런 식민지가 있고 원주민을 식민지한 경우. 이건 인도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국민을 이주한 식민지 미국 이런 데는 사실은 자치도 많이 보장되고 많이 좋아져. 근데 같은 영국의 식민지라도 원주민을 식민지한 인도 같은 데는 잔인하게 통치를 했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 식민지도 모국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이제 일본의 식민지보다는 뭐 미국이나 영국의 식민지가 더 부드러운 건 사실이죠. 근데 뭐 지난번에도 그건 이제 뭐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할 거죠. 근데 뭐냐면은 그 배가 고프거나 배가 부르거나 주권이 없는 건 마찬가지죠. 예, 냉정하게 말해. 그래서 그게 식민지 발전론이잖아요. 식민지 발전론. 식민지 발전론인데 자 자본주의가 확장되고 이 착취를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제도가 확장되고 이런 건데 뭐 배가 굶는 것보다는 좀 더 하는 게 낫겠지만 종은 똑같은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 누가 그러지 않나? 굶어 죽을정정 양놈의 양만의 뭐 종은 되지 않겠다 그러는데 뭐 그런 차이라서 뭐 이 본질적으로 주권은 없지만 그 나라별 식민지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근데 그걸 발전이라고 보기보다는 자본주의가 확장되는 과정이다. 본국이 착취를 더 유리하게 해서 착취의 수단으로 도로를 건설하고 산업화를 한 거지 그 나라를 위해서 한 건 아니죠. 자 일단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예. 아까 해군 증강 관련해서 예. 이 트럼프가 이제 시어도 로즈벨트를 따라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을 들었을 때나 뭐 지금 제가 조금 이렇게 우리 이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참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예. 유사한 그런 형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걸 느끼는 게 좀 계속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예. 그 자유 얘기 나왔을 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예.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진보 보수할 때, 수구 보수 진영에서 이 자유라는 예. 말을 너무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대한 좀 뭐랄까, 이 진보 진영이나 이런 개혁 진영이 이 자유라는 가치를 상당히 소위 말하는 수구 보수 냉전 세력들이 되게 독점하고 오염시키고 왜곡시켜서 한다라는 게 좀 제 생각이고, 그리고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인데 학생들이나 일반 성인들한테도 물어볼 때도
예. 민주주의의 상대적인 말은 그 독재나 전체주의인데 사람들이 예. 민주주의의 상대적인 말을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예. 기원이 뭔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이 수구보수 냉전 애들은 민주주의 앞에 꼭 항상 자유를 붙여갖고 자유민주주의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예. 가짜 자유민주주의인데 이거에 대한 소위 말하는 좀 우리 지식인들, 진보진영 지식인들이 그게 예. 너무 말이 안 되는 건지, 그 말이 안 돼서 그냥 대응을 안 하는 건지, 저는 예. 이게 좀, 거든요? 뭐, 이거 우리 박사님 어떻게 생각할지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어쨌든 이제 베네수엘라 침공하고 유사한 게 그라나다예요. 1983년 그라나다를 카터가 이란 인질 구출 작전에 실패해가지고 미국의 그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당선된 레이건이 그 미국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중남미의 되게 조그만 나라예요. 그라나다예요. 몇십만 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인데 그 나라가 좌익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쿠바, 조선, 중국, 소련이 지원했는데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지도부를 잡아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게 이제 베네수엘라.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 우리는 자유라고 그러는데 이 자유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요. 자유방임이에요. 자유방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여기서 내가 하고 싶다는 누굴까요? 자본가예요, 자본가. 자, 자본가. 그죠? 이 자본가가, 내가 하고 싶은, 이걸 자유방임, 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해방됐다는 뜻이 있어요. 프리가 원래 그런 뜻인데, 해방됐다는, 구속받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그 자유라는 말은 사실은 이거 자유방임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자본가들이 그 자본 착취의 자유를 말하는 거고, 사회주의에서는 이제 그 해방이라는 말은 사실 이 해방이 프리가 자유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이거는 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는 그 기득권자들이 하는 거죠.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남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엘리트들의 입장에서 하는 거고, 이거 해방은 피지배 계급이 억압받는 사람을 받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하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자본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이 자유, 원래 자본주의와 연결되는 거는 자유방이에요. 근데 그 윤정욱 동지 말이 맞는데 우리 너무 그냥 이렇게 딱 저거 돼가지고 이 자유방임이라는 뜻으로 자유를 갖다가 쓰는 게 아니라 좋은 뜻을 쓰죠. 좋은 뜻으로. 독재에 반대되는 자유 그런 뜻으로 쓰고 있는데 원래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프리가 아니라 그대로 놔둔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좀 말씀하신 그런 한계는 있는 것 같고, 그건 어떻게요? 특별히 어떻게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가 실천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창률 동지나 의견이나 질문 없어요? 아까 미국의 종교적 시민사회의 예. 그 종교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일본도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일본 불교라는 게 그 종교적 시민사회에서 그냥 일반적인 불교가 아닐까요? 그러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일본도 걔네들 일본 불교, 그죠? 또 뭐죠? 신사참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다만 이제 미국의 기독교하고 다른 점은, 기독교는 많이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세속화. 기독교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교회에 안 다니면서도, 실제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적인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세속화라는 건데, 일본 불교도 세속화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나는. 거기까지는. 이창동 씨 혹시 일본에
갔다 오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일본 일반인들에게 일본의 불교라든가 신사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침수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비슷한 경우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걔들도 하나에. 왜냐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기독교, 불교 뭐 엄청 많은데 걔네들은 기독교가 거의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일본에는. 다 하나의 걔네들 종교로 압도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단결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미국처럼 일본이라는 것들을 유지하는 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다만 다른 점은 미국은 이질적인 요소를 하나로 묶는 거고, 일본은 뭐 우리처럼은 아니지만 일종의 단일민족적인 정체성이 강하다 보니까 시민종교라는 측면보다 전통적인 종교라는 측면이 강하지 않나 생각이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마지막으로 얘기하실 분